여러분, 절대로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누우시면 안 됩니다. 한국인 60대 이상 10명 중 무려 7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뇌혈관이 조용히 막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15년간 3만 명을 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의 72%는 단 한 번의 전조 증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단 1초 동안 우리의 뇌세포는 무려 190만 개씩 죽어나갑니다. 1초입니다, 여러분. 눈 한 번 깜빡이는 그 짧은 시간에 190만 개의 뇌세포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세상 그 어떤 첨단 의학, 어떤 값비싼 수술로도 절대로 다시는 살려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내용은 수십만 원짜리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동네 마트에서 단돈 3,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평범한 과일 3가지로 막혀가는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단 3분 만에 여러분의 뇌혈관 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법까지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휠체어 위에서 자식들 손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노후가 아니라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다니며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영상을 계속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23년 동안 대학병원 응급실 최전선에서 수천 명의 뇌혈관 질환 환자들의 생사를 직접 지켜봐온 신경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시던 60대, 70대 어르신께서 단 몇 시간 만에 반신이 마비된 채 침대에 묶여있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 침대 옆에서 오열하는 자녀분들의 얼굴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아무도 저희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의사로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채 쓰러지는 어르신이 없도록 제가 23년간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진실을 남김없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뇌혈관이 왜 소리 없이 막혀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혈관을 청소하는 3가지 기적의 과일, 오디와 블루베리와 석류의 정확한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아침에 눈을 뜨고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의 3분 규칙과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공포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이토록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쓰러지고 계신지 그 충격적인 진실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얼큰한 김치찌개나 된장국을 떠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점심에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깨끗이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짭짤한 젓갈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간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뇌혈관을 가장 무자비하게 망가뜨리는 침묵의 암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뜨거운 국물, 짠찌개, 그리고 김치와 젓갈류입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먹어온 음식이 왜 갑자기 독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이 20년에 걸쳐 9만 명 이상을 추적한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인 2000mg의 2배가 훨씬 넘는 5000mg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매일 자기 몸에 독을 2배씩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짠 음식이 혈관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집안의 오래된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깨끗한 물이 시원하게 흘러야 할 이 수도관에 짠 음식을 드신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치솟으면
우리 몸은 그 농도를 묽게 만들기 위해 주변 세포에서 수분을 억지로 끌어옵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은 평소보다 몇 배나 부풀어 오르고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때 혈관 가장 안쪽에 있는 얇은 보호막, 내피세포라고 부르는 이 막이 촥 찢어지면서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피떡, 즉 혈전이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맑게 흘러야 할 피가 마치 설탕을 듬뿍 넣고 끓인 조청처럼 끈적끈적하게 변해버립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60대 이후 여러분의 혈관은 이미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1분도 쉬지 않고 일해온 낡은 수도관과 똑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노년기에 접어들면 혈관이 스스로 압력을 조절하는 탄력성은 무려 30% 이상 급격히 감소합니다. 10명 중 3명꼴로 이미 혈관의 유연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좁아지고 딱딱해진 수도관에 나트륨으로 끈적해진 피가 강한 압력으로 밀려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낡은 수도관이 수압을 못 이겨 터지거나 아니면 피떡에 막혀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출혈과 뇌경색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실제로 응급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65세 박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실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혈색도 좋으셨고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영하로 뚝 떨어진 어느 겨울 저녁, 박 어르신은 평소처럼 얼큰한 동태찌개로 저녁 식사를 든든하게 마치시고 따뜻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극심한 두통이 머리를 때렸고 박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제가 직접 검사를 했습니다. 박 어르신의 뇌혈관은 이미 75% 이상 꽉 막혀 있었습니다. 두개골을 열고 확인한 혈액은 마치 차가운 젤리처럼 검붉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분들께 솔직하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평소에 손발이 저리거나 뒷목이 뻐근하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모님께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있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저희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손발이 저리는 것, 뒷목이 뻐근한 것,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이 모든 증상이 사실은 뇌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다급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나이 탓이지 뭐 라며 그냥 넘기시다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저런 증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목이 뻐근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손발이 이유 없이 저리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순간적으로 어지럽거나 시야가 흐려지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로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외치는 비명일 수 있습니다. 제가 23년간 응급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아무런 증상도 못 느끼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는지 그 진짜 이유를 제가 신경과 전문의로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혈관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20% 막히든 40% 막히든 60% 막히든 여러분은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70%가 막힐 때까지도 여러분은 평소처럼 식사를 하시고 산책을 하시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80%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80% 이상 막혀 피가 거의 통과하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미니 뇌졸중,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들으십시오. 첫째,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들고 있던 물건을 놓칩니다. 둘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혀가 굳은 것처럼 단어가 안 나옵니다. 셋째, 한쪽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집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니 뇌졸중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증상들이 대개 2분에서 15분 사이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복의 착각이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악랄한 속임수입니다. 증상이 금방 사라졌으니까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했나 봐 라고 안일하게 넘기시는 분들이 전체 환자의 90%가 넘습니다. 10명 중 9명이 이 마지막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뇌혈관 센터의 연구 결과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의 30%,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3개월 이내에 진짜 뇌경색으로 쓰러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박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셨고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오른쪽 팔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소파에 10분 정도 누워 계시니까 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이고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시고는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20일 뒤 박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가족에게 발견되셨습니다. 골든타임을 한참 놓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막힌 뇌혈관을 뚫기 위해 사타구니 동맥을 절개하고 볼펜심보다 얇은 관을 심장을 거쳐 뇌혈관까지 밀어넣는 초정밀 스텐트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박 어르신은 오른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신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헌신해 오신 그 당당한 아버님이 콧줄로 식사를 하시고 대소변을 자녀분들 손에 맡기셔야 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의사로서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가족들은 수천만 원을 쏟아부어야 했고 따님은 병원 복도에서 우리 아버지 10분만 더 빨리 왔어도 라며 오열하셨습니다. 단 10분입니다, 여러분. 미니 뇌졸중이 찾아왔던 바로 그 10분 동안 병원에 가셨더라면 박 어르신은 지금도 손주들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시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가족 단톡방에 친구들에게 짠 음식을 즐기시는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시는 공유 버튼 한 번이 오늘 밤 누군가의 응급실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통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만 아셔서는 절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짠 음식과 겨울철 혈관 수축이 우리의 뇌혈관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둘째, 뇌혈관은 80%가 막힐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주지 않는 침묵의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미니 뇌졸중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놓치면 3개월 이내에 진짜 뇌경색이 찾아온다는 사실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에 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식탁 위나 서랍 속에 오메가3, 크릴오일, 비타민 복합제, 그 밖에 이름도 외우기 힘든 고가의 수입 영양제들을 한가득 쌓아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달 영양제에 10만원, 20만원, 심지어 30만원 이상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를 매일 드셨던 환자분들과 드시지 않으셨던 환자분들 사이에 뇌경색 발생률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입장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이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혈관 벽에 플라크를 녹여내거나 끈적해진 피를 드라마틱하게 맑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은 그 어떤 영양제에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약이지 영양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임상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격한 것은 정제 과정에서 들어간 각종 첨가물과 보존제가 노년기의 지친 간과 신장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주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드시고 계셨던 걸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십만 원짜리 희망을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광고회사와 마케팅 업체가 만들어낸 화려한 문구에 속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낭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그러셨고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세대는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라 알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 죄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하버드, 서울대, 세브란스, 세계 유수의 연구 논문 수백 편을 검토하고 23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진짜 답은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아주 평범한 식재료에 숨어 있었습니다. 단돈 3,000원이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과일 3가지입니다. 돈 한 푼 더 쓸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시면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 과일들로는 병원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같은 의사로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적의 첫 번째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시골 외갓집 뒷마당에서 까만 보랏빛 열매를 따드시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할머니께서 그거 많이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시던 그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오디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괜히 선약이라고 부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이제서야 그 비밀을 밝혀낸 것뿐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오디에는 시아니딘 3글루코사이드, 줄여서 C3G라고 부르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이 일반 포도나 블루베리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C3G라는 성분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아십니까? 임상 연구 결과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죽상경화반의 형성을 무려 30%까지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안쪽을 돌아다니면서 노폐물이 쌓이지 못하도록 정밀하게 닦아내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수년간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짜게 드시는 습관을 못 버리셔서 뇌혈관이 70% 이상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왼쪽 다리가 자꾸 바닥에 끌리고 신발 한쪽만 유독 빨리 닳는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뇌로 가는 혈류 속도가 정상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마비가 찾아왔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아침 오디를 꾸준히 드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선생님? 반신반의 하시던 이분께서 제 말을 믿고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우유에 냉동 오디를 갈아서 한 컵씩 드셨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 뒤 다시 받으신 도플러 초음파 검사 결과는 저조차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좁아졌던 혈관의 혈류 속도가 정상의 80%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혈관벽이 눈에 띄게 얇아지고 유연해져 있었습니다. 다리를 끌지 않고 제 진료실로 힘차게 걸어 들어오시던 그분의 환한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면 오디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냉동 오디를 선택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생과일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물으시는데 사실 오디는 수분이 많아서 쉽게 무르기 때문에 수확 즉시 급속 냉동한 제품이 오히려 영양 성분이 더 잘 보존됩니다. 동네 마트에서 냉동 오디 한 봉지면 한 달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절대로 끓이거나 가열하지 마십시오. 오디의 보랏빛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뜨겁게 조리하시는 순간 귀중한 약효가 대부분 날아가 버립니다. 요거트나 차가운 우유와 함께 갈아서 생으로 드셔야 그 약성이 200% 발휘됩니다. 셋째, 드시는 양은 종이컵 반컵 약 50g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디는 식사 30분 전이나 식간, 즉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셔야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고요? 식사 직후에 달콤한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서 오히려 혈관벽을 긁어내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공복 상태 또는 식간에 드시길 바랍니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지키셔도 오디의 약효를 완벽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몰라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수백만 원짜리 수술대 위에 오르시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마트에 들르셔서 냉동 오디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그 한 봉지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20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적의 과일, 오디에 대해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디는 어떻게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첫째, 냉동 상태로. 둘째,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셋째, 식사 30분 전이나 식간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겠지요? 이제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과일은 하버드 대학교가 20년 동안 9만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15%나 낮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로 그 과일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블루베리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블루베리가 정확히 왜 뇌혈관에 좋은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는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신경과 전문의로서 그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의 진짜 힘은 바로 혈관 내피세포 재생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 내피세포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을 코팅하고 있는 얇은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막이 건강하면 혈관 안쪽은 잘 닦인 매끄러운 빙판처럼 반들반들해서 피가 막힘없이 흐릅니다. 그런데 노화와 고혈압으로 이 내피세포가 상처 입으면 혈관 안쪽이 거친 자갈밭처럼 변해서 피떡이 쉽게 엉겨붙게 됩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은 바로 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뭐 하는 녀석인지 아십니까?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막아주는 천연의 혈관 이완제입니다. 블루베리를 드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뇌혈관 안쪽에 최고급 코팅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70대 초반의 김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며 치매가 걱정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전형적인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아니라 뇌의 미세혈관들이 조금씩 막히면서 발생하는 혈관성 인지기능 저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50g 이상의 블루베리를 반드시 드실 것을 처방해드렸습니다. 고작 과일 한 줌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반신반의 하시던 이분께서 3개월 뒤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밝아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들 이름도 다시 또렷이 기억나고요. 실제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의미있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블루베리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하십시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 가시면 대용량 냉동 블루베리를 아주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냉동 블루베리가 생과일보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수확 즉시 영하 18도에서 급속 냉동하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욱 응축되고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껍질째 드십시오. 블루베리의 진짜 약성은 껍질의 90% 이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은 알맹이 없이 포장지만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하루 종이컵, 반컵, 약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는데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유 속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물이나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종이컵 1컵 이내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오전에 드셔서 낮 동안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블루베리, 오디, 이거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야? 우리나라 전통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디는 사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수백 년 동안 드셔온 전통 식재료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오디는 간과 신장을 보하고 어지럼증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의 지혜가 이미 답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블루베리 역시 우리 사냐에 자생하는 정금나무 열매와 같은 종류입니다.
이 과일들은 결코 낯선 외국 식품이 아닙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몸에 맞게 수천 년 진화해온 자연의 선물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뇌혈관이 터져 생사를 오가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생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자식들 키우시느라, 가족 부양하시느라 정작 당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뤄두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몸을 챙기실 차례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저녁 마트에서 블루베리 한 봉지를 집어 드시는 것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10,000원이면 일주일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 대신 10,000원짜리 블루베리 한 봉지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세 번째 과일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과일은 앞서 소개해드린 오디와 블루베리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세 번째 과일은 이미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석회질과 기름 덩어리를 직접 녹여내는 천연의 혈관 해독제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석류입니다. 이스라엘의 람반 보건의료센터에서 전 세계 심혈관 학계를 놀라게 한 임상 연구가 있었습니다. 중증 경동맥 협착증 환자들이 1년 동안 꾸준히 석류 추출물을 섭취했더니 혈관 내중막 두께가 무려 3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30%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혈관 건강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병이 진행된 혈관의 구조 자체를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 있다는 의학적 희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석류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비결은 석류에만 들어있는 푸니칼라진이라는 독보적인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관을 망가뜨리는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닙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이 녹슬면서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푸니칼라진은 혈액 속을 흐르면서 콜레스테롤이 녹슬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혈관벽에 쌓여있는 염증 물질을 직접 공격해서 분해합니다. 마치 오래된 보일러 배관 속에 꽉 들어찬 스케일을 강력한 세척제가 녹여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치료해드렸던 70대 초반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수년간 고지혈증과 들쭉날쭉한 혈압으로 늘 불안감 속에 사셨습니다. 최근 검사에서 혈관벽 두께가 정상 범위를 한참 초과해서 당장이라도 스텐트 수술을 고려해야 할 만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늘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뻐근하셨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수술에 대한 공포가 크셨던 이분께 저는 엄격한 식단 조절과 함께 첨가물이 전혀 없는 순수 석류 원액을 매일 복용하실 것을 권고드렸습니다. 이분은 제 말씀을 생명의 밧줄처럼 여기시고 1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1년 뒤 다시 받으신 정밀 검사 결과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두껍게 부풀어 올랐던 경동맥 벽 두께가 눈에 띄게 얇아졌고 좁아졌던 혈관 통로가 넓어지면서 뇌혈류 속도가 정상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그 위험한 수술을 받지 않고도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선물한 천연 성분의 힘입니다. 그런데 석류를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째, 시중에 판매되는 달콤한 석류 주스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석류 주스에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높여 혈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반드시 첨가물이 전혀 없는 100% 순수 석류 원액 또는 생석류 자체를 드셔야 합니다. 둘째, 석류의 유효 성분은 껍질과 씨앗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석류를 드실 때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차로 우려 드시거나 씨앗까지 함께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푸니칼라진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셋째, 하루에 반개 분량 또는 순수 석류 원액 50ml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주의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 즉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께는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석류의 강력한 작용이 이런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적의 과일을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디, C3지 성분으로 혈관 내벽을 청소합니다. 둘째,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으로 혈관 내피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셋째, 석류,
푸니칼라진으로 혈관벽에 달라붙은 플라크를 녹여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삼총사입니다. 매일 세 가지를 모두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하루는 오디, 다음 날은 블루베리, 그 다음 날은 석류, 이렇게 번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과일을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매일 챙겨 드신다 해도 만약 섭취하는 방법과 시간이 틀렸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좋은 식재료를 진짜 약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정확한 타이밍과 올바른 섭취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반드시 지키셔야 할 4가지 생명의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모르시면 앞서 알려드린 모든 정보가 반쪽짜리가 됩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규칙입니다. 혈당 지수, 즉 GI 지수를 철저하게 통제하셔야 합니다. 60대 이후 노년기의 혈관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에 매우 취약한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식사 직후에 밥과 찌개로 혈당이 이미 한껏 올라간 상태에서 달콤한 과일을 후식으로 연이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순식간에 끈적하고 찐득한 조청처럼 변해서 혈관 내벽을 날카롭게 긁어내는 자해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일은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 상태 또는 식사와 식사 사이 오후 3시경에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식후 디저트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치명적인 혈당 스파이크를 완벽하게 막아주고 과일의 귀중한 항산화 성분이 오롯이 뇌혈관으로 흡수됩니다. 두 번째 규칙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야기이니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아침 기상 직후 3분 규칙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 뇌혈관이 터져서 돌연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침 기상 직후 30분 이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잠을 자면서 이불 속에 누워 계시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다량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은 하루 중 피가 가장 끈적해져 있고 혈류 속도가 가장 느려져 있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중 이완되어 있던 혈관이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뇌로 가는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얇아진 뇌혈관이 그 압력을 못 이겨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아침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침대나 이부자리에 누운 상태 그대로 3분 동안 계십시오. 3분 동안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심호흡을 깊게 하시고 손끝과 발끝을 꼼지락거리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십시오. 이 단순한 3분의 기다림이 밤새 멈춰있던 혈류를 부드럽게 깨워서 경동맥을 타고 뇌까지 안전하게 피를 올려보내는 생명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3분 규칙 하나로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연사의 공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머리맡에 종이 한 장을 붙여두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3분 기다리기라고 크게 써 붙이십시오.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십시오. 배우자께,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3분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세 번째 규칙입니다. 운동에 대한 잘못된 강박을 버리십시오. 많은 어르신들께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숨이 턱에 차오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 이상 격렬하게 등산을 해야 한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탄력을 잃고 굳어버린 노년의 뇌혈관에는 무리한 신체적 압박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체내의 독성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뿜어내서 혈관 내피세포를 파괴하는 역효과가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심장학회와 신경과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권장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후 10분씩 하루 3번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아침 먹고 10분, 점심 먹고 10분, 저녁 먹고 10분, 하루에 총 30분입니다. 멀리 있는 산을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집 앞 골목을 천천히 산책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치솟는 식후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혈관의 탄력을 부드럽게 끌어올리는데 완벽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번째 규칙입니다. 이것은 제가 신경과 전문의로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안전수칙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고 있는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을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으로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디와 블루베리와 석류가 혈관을 맑게 하는 훌륭한 조력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과일들은
당장 터지기 일보 직전에 혈압을 응급으로 낮추거나 굳어버린 혈관을 강제로 열어주는 급성기 치료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처방약은 무너져가는 혈관의 방어벽을 세우는 기초공사라면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과일은 그 방어벽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철근입니다. 둘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처방약과 천연 식재료가 올바른 비율로 병행될 때 비로소 우리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악마를 완벽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과일 먹으니까 이제 약 안 먹어도 되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꼭 잡고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버텨주신 그 약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준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첫째, 한국인의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진짜 주범은 짠 음식, 특히 뜨거운 국물과 찌개, 김치, 젓갈류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십시오. 둘째, 뇌혈관은 80%가 막힐 때까지 침묵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손발 저림, 뒷목 뻣뻣함, 순간적인 시야 흐림을 절대로 나이타스로 넘기지 마십시오. 셋째, 미니 뇌졸중 증상이 10분 만에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3개월의 골든타임 안에 가시면 살고 놓치시면 평생 마비가 남습니다. 넷째, 값비싼 영양제에 돈 쓰지 마십시오.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대신 매일 오디 50g, 블루베리 50g 또는 석류 반 개를 드십시오. 단돈 3,000원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일은 반드시 공복 또는 식간에 드십시오. 식후 디저트는 금물입니다. 여섯째, 아침 기상 직후 3분은 침대에서 기다리십시오. 이 3분이 돌연사를 막습니다. 일곱째, 식후 10분씩 하루 3번 가볍게 걸으십시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입니다. 여덟째, 병원 처방약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약과 과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8가지 생명의 지침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시겠다고 굳게 다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 짧은 한마디가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겠다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다짐을 남기신 분들에게는 제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중요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보는 여러분 혼자만 아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는 매일 짠 음식을 드시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짠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드시는 시어머님이 계십니다. 술자리에서 짠 안주를 즐기시는 남편분이 계십니다. 직장 동료 중에서도 매일 찌개로 식사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뇌혈관이 조용히 막혀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그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가족 단톡방과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오늘 밤 한 사람의 생명을 통째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값진 선행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늘 부모님 건강을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건강하셔야 할 텐데 이 걱정을 매일 품고 사십니다. 그 자녀분들께 이 영상 한 편을 보내드리십시오. 말보다 가장 큰 위로와 안심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시는 모습, 그것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자식들 속 안 썩이고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다니며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우리 세대가 꿈꾸는 진짜 노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 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봄 햇살 아래 공원 벤치에서 손주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꿈꿉니다. 그 꿈을 이루는 첫걸음이 바로 오늘 저녁 마트에 들르셔서 냉동 오디 한 봉지, 블루베리 한 봉지, 석류 하나를 장바구니에 담으시는 것입니다. 1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커피 한 잔 값, 담배 한 갑 값도 안 됩니다. 그 작은 결심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꿉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은 단순히 영상을 더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23년 경력의 신경과 전문의를 여러분의 전담 주치의로 곁에 두시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의 혈관, 심장, 뇌, 관절, 그리고 노년기의 모든 건강 고민에 대해
진짜 의학 정보만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 여정에 저 김도현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저 김도현은 멈추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이 다시 젊어지고 맑은 피가 뇌 끝까지 시원하게 흐르고 기억력이 선명해지고 손주들 이름을 평생 또렷이 기억하며 살아가실 그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